이번 시간에는 무선통신 시스템 연동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 공사의 76페이지부터 101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았어. 여기서 여기로 옮기기만 하면 된다 그랬지? 아, 정전기 방지용 손목 접지대를 착용하고 하라 그랬는데. 뭐 정전기쯤이야 괜찮지요 뭐. 여기서 여기로 빨리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 빨리 옮기면 되니까. 자, 오늘 여기다가 짜! 뭔 일이지? 안녕하세요. 김희진입니다. 오늘도 무선통신 시스템 연동하기에 대해서 배워볼 시간인데요. 명쾌한 전문가 김창환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창환입니다. 네, 앞의 사례를 보니까 김주철 씨가 시스템에 접근해서 유닛을 탈장하려고 하다가 정전기에 의해서 사고가 났네요. 오늘 무선통신 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특징을 배우게 될 텐데요. 무선통신 시스템 규격과 함께 전자파 환경에 대해서도 잘 공부해둬야겠어요. 예, 맞습니다. 전자파 환경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사고는 하차하는 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특별히 더욱더 긴장하고 들어야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NCS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NCS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 모듈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 공사에서 능력 단위 요소, 무선통신 시스템 연동하기를 학습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무선통신 장비에 대한 규격 및 전자파 등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된 특성 자료들을 활용하여 보안 장비와 보안 정책에 따라 무선통신 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요 학습 내용으로 여러분은 무선통신 시스템 규격과 전자파 특성을 확인한 후 보안 정책에 의한 시스템 연동에 대해 함께 배워볼 것입니다. 선수학습은 무선통신 시스템 기초 이론, 광통신 이론, 네트워크 이론, 측정 장비 규격 및 이해, 부대 장비 기초 지식이며 핵심 용어는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 무선통신 시스템 공사, 설계 도면, 공사 시방서, 관련 법령, 기술 기준, 표준 공법, LTE 시스템, 부대 시설, 전원 장치입니다. 언제 큰일이 터질지 모르는 이 일에 부담 느껴지시지는 않으세요? 아무래도 부담을 느끼죠. 그래서 항상 안전에 유의하려고 노력합니다. 안전을 위한 교육만 한 달에 한두 번씩 받을 때도 있으니까요. 시스템을 연동하면서 전문가에게 궁금한 것이 있나요? 전자파 환경에 대해 좀 더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EMS, EMC, EMI란 용어들이 복잡하게 나오고 꽤 다양한 전자파 환경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이런 전자파 환경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네, 박사님. 저도 궁금했던 내용인데요. 앞에서 나온 질문처럼 전자파 환경이 그렇게 다양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는 자연 전자파 환경과 인위적인 환경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은 대기에서 흔히 발생되는 전기장 같은 경우에는 자연 전자파 환경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무선통신, 개척, 제어 시스템으로 인한 잡음이나 고주파를 이용하는 설비에 의한 잡음은 인위적인 전자파 환경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전자파 환경도 자연 그대로인 것과 인위적으로 만든 것으로 구분하는군요. 오늘 더 자세히 알려주실 거죠? 예,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습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무선통신 시스템 규격과 전자파 특성 확인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동통신에서
LTE망을 구성하는 주요 장비 연결도에는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LTE망은 EPC와 기지국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EPC는 MME, SGW, GW는 이 게이트웨이입니다. GW, PGW, 그리고 HS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PC, 즉 EPC는요, MME, SGW, 그리고 패킷 게이트웨이, 즉 PGW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특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플랫폼은요, 고속 패킷 프로세싱을 위한 MPP를 사용하고 커먼 플랫폼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동일 타입 보드에서 데이터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을 처리를 합니다. 우수한 특장점으로는요, 패킷 게이트웨이, 즉 PGW의 DPI 기능을 내장하고 있으며 MPP당 16코어를 지원하고요. MPP의 코어는요, 시그널링 처리와 패킷 처리를 분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트래픽 패턴 변화에 따라서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EMC 대책 기법은 시스템 상호 간의 EMC와 시스템 내부에서의 EMC로 구분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상호 간의 전자파 장애 대책 기법으로 주파수 조정, 시간 조정, 위치 조정, 방향 조정 등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요. 세부 대책 방법으로는 주파수 조정에 있어서 송신기는 변조 대역폭, 펄스 상승 및 하강 시간, 고저파 필터, 분배 및 할당을 조정할 수 있고요. 수신기는 사전 선택기, 필터, 상관기를 조정하여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시스템 내부에서의 전자파 장애 대책 기법은 회로 및 소자, 필터링 및 밸런싱, 차폐, 배선, 접지 및 접착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가 있는데요. 세부 대책 방법은 예를 들면 필터링 및 밸런싱에서 전원선은 필터, 손실슬로, 커넥터, 분리, 변압기 등을 조정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기법이 있고, 레벨 관점에서는 저역 통과, 대역 통과, 고역 통과, 대역 저지 필터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무선통신 시스템 규격과 또 전자파 특성 확인하기와 관련해서 수행 순서를 이제 알아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 순서 어떻게 되나요? 네, 첫 번째는 무선통신 시스템 망 구성도를 숙지하고요. 전체 네트워크 구성도를 기반으로 설치되는 시스템은 어떻게 연동되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박사님 지금 이 보여지는 이 그림이 LTE 네트워크 구성도의 예인 거죠? 예, 맞습니다. IP 중심의 패킷 서비스망인 MME, SGW, 그리고 PGW로 구성된 EPC 노드는 일반적으로 무선 교환국에 해당이 되고요. EMB는 기지국에 해당이 되고 있죠. 이렇게 구성된 LTE망은 인터넷과 연동이 되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을 하죠. 자, 그럼 다음 순서가 하드웨어적으로 규격에 맞게 시스템이 설치되었는지 확인을 한다. 이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EPC 렉 구성도의 예의 그림을 함께 보시죠. EPC 렉 구성도에 맞게 렉을 설치하고 보드 등이 맞게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각각의 렉이 조합된 EPC 노드는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MME, SGW, 그리고 PGW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순서가 소프트웨어적으로 LTE EPC 시스템별 기본적인 주요 기능 그리고 OAM의 기능을 확인한다. 근데 이거 박사님 제목이 좀 기네요. 제가 그 LTE는 알겠어요. 뭐 빠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EPC 시스템 참 이제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거 설명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EPC 시스템은요, MME, SGW, PGW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MME 시스템은요, S1AP, 이 AP는요, Application 프로토콜입니다. S1은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연동 여부, NAS, Non-Access Stratum, Stratum이라는 것은 계층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NAS 시그널링이 보완이 되는가? 그 다음에 3GPP 액세스 망간, 즉 2G, 3G, LTE
이동을 위한 CN 노드 간 시그널링 여부 등을 체크하며 또 확인을 해야 되고요. SGW 시스템은요, 과금 기능, 이때 UE, PDN, OCI 레벨별 과금, 인바운딩, 로밍 과금이 되는지, 그 다음에 int, LT, 3GPP 핸드오프 및 int, EMB 핸드오프 기능이 가능한가라는 것을 체킹을 해야 되겠죠. 다음으로 PGW 시스템은요, 최종 패킷 종단으로 외부 PDN과 접속이 되는가, 그 다음에 난 3GPP 핸드오프 기능이 되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야, 이 참 확인을 하고 이 또 체크를 하는 이런 게 또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EPC OAM 주요 기능을 확인할 때에는 시스템 감시 및 최적화와 장애 대응이 효과적인지 확인을 합니다. 운영의 효율성과 시스템 내장 디스크 제공에 대해서도 확인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순서가 이 이제 전자파 및 정전기 발생 측정을 시행한다네요. 제가 아까 정전기를 무시했다가 정말 이거 큰 거 다칠 뻔했는데요. 박사님, 스펙트럼 분석기 전자파 측정기로 이 교환실 내 전자파를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아주 좋은 경험 하셨습니다. 정전기 절대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정전기는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25,000볼트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은 우리는 감전해서 다 죽죠. 그렇지만 전류가 워낙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전력이 대단히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도 오늘 좋은 경험 하셨습니다. 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선 외부 신호에서 전자파 장애를 받는지 확인한 후에 타 시스템에 전자파 장애를 주거나 전자파 방해를 받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환실 내의 정전기 발생 여부를 정전기 측정기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정전기의 축적이 우려되는 모든 렉 및 장비가 접지되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작업자가 정전기 손목 접지대를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되며, 또 한 가지 시스템 설치 바닥에 정전기 대전 방지용 카펫을 설치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진짜 박사님 안전불감증 하는데 이런 거 정말 잘 지켜야 되겠네요. 이제 보안 정책에 의한 시스템 연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현대가 될수록 정보에 대한 보안이 매우 중요시되잖아요. 무선 시스템을 연동할 때도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기업 기밀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보안 정책에 의한 무선 시스템이 연동되도록 해야 하는데요. 먼저 LTE에서 보안 장비 및 부가 장비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EPDG가 있는데요. 이 PDG는요, 와이파이와 같은 Untrusted Non-3GPP. 이때 3GPP는요, 3G에서 비동기 기술을 표준하는 위원회입니다. 이 3GPP 네트워크가 연동할 때는 UE와의 IP Security, 이걸 IPSEC라고 하는데요. IPSEC 터널을 개설하여 데이터 트래픽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HSS는요, Home Subscriber 서버의 줄임말입니다. 이 기능으로 사용자 인증 및 단말기의 마지막 지역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 트래픽을 보호하는 EPDG와 사용자 인증과 단말기 지역 정보와 관련된 HSS 기능이 있군요. 네, 이동통신, LTE 보안 장비 및 부가 장비 기능으로 AAA가 있습니다. AAA는 건전지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네, 건전지도 있지만 무선 통신에서 AAA는 바로 무선 네트워크망 접속자의 신원 검증을 하는데 사용되는 오센티케이션, 그 다음에 권한 검증에 사용되는 오소라이제이션, 사용자의 자원 사용 정보를 제공하고 요금 정산에 사용하는 과금, 즉 어카운팅이라고 그러죠. 이 세 가지를 뜻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시스템 이중화는 무선 통신 시스템이 작동 중 문제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똑같은 시스템을 하나 더 추가하여 설치하면 자동으로 고장난 시스템에서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안정되게 서비스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는 통신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서비스가 중단되면 안 되므로 중요 시스템은 이중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LTE EPC 구조적 특징 및 연동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PC 세션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회기입니다. 그러니까 액세스를 하고 난 뒤에 데이터를 트래픽의 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그 트래픽이 전달되는 행위가 끝났을 때 그걸 바로 하나의 세션이라 그러는데요. EPC 세션, 배열의 설정. 배열의 설정은요, 바로 전달 경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배열은요, 어떠한 서비스를 전달하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전달 경로를 통해서 트래픽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메인 포커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EPC 세션 배열의 설정은요, 최초망에 어태치라는 건 접속이라는 말이죠. 어태치를 하면은 인정을 하고 IP 주소를 할당하는, 이것이 바로 한 세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후에 바로 디폴트 배열의 설정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 상태, 즉 통화 내용이 없는 상태는요, 에어상에는요 릴리즈되어 EMB, 즉 기지국이죠. 이 EMB에 단말 정보가 없는 상태이지만 MME, SGW, PGW에는요 세션 배열의 정보가 유지가 되며 단말이 서비스 리퀘스트 또는 네트워크에서 페이징을 하면요 다시 액티브 상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 페이징은요 바로 위치 추적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안녕하세요. 정전기로 인해서 사고를 당했지만은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돌아온 남자 김주철입니다. 아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박사님. 네. 예, 좀 더 뒤에 시시다오 시지 왜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무선 통신에 대해서 학습하시는 분들이 학습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된다면은 기꺼이 이 한번 불사를 준비가 돼 있거든요. 계속 해야죠. 자, 박사님, 이번 수행 내용은요. 그 보안 정책에 의한 시스템 연동하기인데요. 이 첫 번째 수행 순서로 하드웨어 검증 시험을 한다.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유닛 실장이 원래의 위치에 정상적으로 단단하게 장착되었는지, 그리고 시스템 내부 간 케이블 연결과 외부 간에 연결되는 케이블 상태가 맞는지 확인하고 커넥터 접속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도 확인해야 되겠죠. 이런 접속 확인하는 게 참 중요하네요. 자, 박사님, 그러면 다음 순서 어떻게 되나요? 네, 다음 순서는 방화벽 및 장비별로 보안 기능 시험을 한다인데요. 방화벽 설치 위치, 작동 절차, 접근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방화벽 설치 위치에 관한 그림을 함께 보실까요? 네, 그러면 박사님, 이 안전하지 않은 망 그리고 안전한 망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만큼 이 방화벽의 역할이 참 매우 중요한 거네요. 네, 그렇죠. 작동 절차에 대한 개념은 가용성, 즉 정당한 방법으로 권한이 주어진 사용자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제 수단에는요, 데이터의 백업, 중복성 유지, 물리적 요소로부터의 보호 등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검증과 시스템 종합 연동 기능 시험 항목에 대해서는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 공사의 91페이지부터 96페이지에 이르기까지 표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로 기존 통합 감시 모니터와 연동돼서 실시간으로 시스템 감시를 확인하는 작업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스템 연동 수행 시 하드웨어 검증 시험부터 방화벽 시험, 소프트웨어 검증, 시스템 종합 연동 시험 이후에 다음 순서로 실시하는 것이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이 통합감시센터에서 보던 모니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확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연동되는지 잘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각 시험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가 남았네요. 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시험 및 연동 시 결과를 정리하고 보고해야 되는데요. 시험 성적이 불충분하면 재시험을 합니다. 시험 결과 파일은 USB와 같은
이러한 메모리 스틱에 저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험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동통신에서 LTE망을 구성하는 주요 장비에 관한 그림은 화면과 같습니다. LTE망 구성 장비와 MME 기능, S-GW와 P-GW 기능, 그리고 HSS 기능에 대해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PC의 특장점으로는 플랫폼으로 고속 패킷 프로세싱을 위한 MPP를 사용하며 핫 스탠바이 리던던시를 제공합니다. 유연한 EPC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으며 PGW에 DPI 기능을 내장하여 지원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파 환경이란 기기들의 정상적인 동작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기적인 주의 상황을 지칭하며 EMS, 즉 전자파 감응성은 기기나 회로가 원하지 않는 전기적 잡음에 대처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EMC, 즉 전자파 양립성 설계는 의도된 전자파 환경 하에서 적절히 동작할 수 있는지, 전자파 환경에 잡음원이 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뜻하며 EMI, 즉 전자파 장애는 복사성 잡음을 의미합니다. 전자파 환경은 자연 전자파 환경과 인위적 전자파 환경으로 분류됩니다. 무선통신 시스템 규격과 전자파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행 순서는 첫째, 무선통신 시스템망 구성도 숙지와 설치 시스템 연동을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으로 규격에 맞게 시스템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며 소프트웨어적으로 LTE, EPC 시스템별 기본적인 주요 기능 및 OAM의 기능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파 및 정전기 발생 측정을 시행합니다. 보안 정책에 의한 시스템 연동을 위해 이동통신 LTE에서 보안 장비 및 부가 장비 기능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PDG는 와이파이와 같은 Untrusted Non-3GPP 네트워크와의 연동할 때는 UE와의 IPsec 터널을 개설하여 데이터 트래픽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HSS로는 인증 및 프로필 다운로드 기능에 유저 레지스트레이션, 로케이션 업데이트 등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동통신 LTE에서 AAA는 무선 네트워크망 접속자의 신원을 검증하는 오센티케이션, 권한 검증의 오소라이제이션, 사용자의 자원 사용 정보를 제공하고 요금 정산에 사용하는 과금의 어카운팅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다음으로 EIR은 각 단말기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이터베이스로서 IMEI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PCRF는 다이나믹 PCC 룰과 프리디파인드 PCC 룰 적용하며 DPI는 패킷의 출발지와 목적지 정보뿐 아니라 패킷의 내용까지 검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LTE EPC 구조적 특징 및 연동 기능으로 EPC 세션, 베어러 설정과 LTE에서 액세스와 코어 간 연결에 관한 특징이 있으며 EPC의 이동성 관리에 관한 특징과 CSFB의 기능, 그리고 과금 기능들이 있습니다. 보안 정책에 의한 시스템 연동하기에 관한 수행 순서는 먼저 하드웨어 검증 시험을 하고 방화벽 및 장비별로 보안 기능 시험을 합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검증을 하며 시스템 종합 연동 기능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통합 감시 모니터와 연동되어 실시간 시스템 감시를 확인한 후 데이터베이스 시험 및 연동 시험 결과를 분석하고 정리해서 보고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선통신 시스템 최저가의 무선통신 시스템 연동하기에 대해 학습했는데요. 사실 시스템이 단일로 작동한다면 한계가 있지만 연동이 되면 그 효과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학습한 내용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무선통신에서는 시스템 간 서로 상호 연동함으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안 정책에 의한 시스템 연동 시 생소한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죠. 지속적인 학습이 요구됩니다.
본 영상과 관련된 NCS 교재를 함께 참고하시면서 복습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공사 무선통신 시스템 연동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